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이폰이라고 크게 변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에 맺혀 있는 것 같은 단면도를 보인 아이폰 3GS를 시작으로 제 애플바 인생이 시작되었죠.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도 사실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아이폰 하나로 그의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죠. 현재의 애플은 그의 뜻과 스타일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끝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에 최신작 아이폰 13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출 정보에서 올해도 역시 공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3회에 걸쳐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에 탑재될 주요 기능들이 속속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이 콘텐츠에는 맥루머스 등 애플 정보 사이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추측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13 네이밍. 사실 13이라고 하면 동양에서 4가 죽을 4자로 인식되어 잘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불행 혹은 저주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인 유다가 13번째 제자였다는 부분에서 기인한 저주의 숫자 13은 미국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 넘버링을 건너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한 루머도 있었죠. 이 숫자를 건너뛴 새로운 아이폰의 네이밍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 말이죠. 하지만 저 정곰이 예측하기로는 애플은 이런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일단 넘버링을 점프하는 것은 8과 X가 출시되었을 때 단 한 번뿐이었고 X로 명명되었으나 읽기는 로마자 읽기 방식인 10으로 지칭했습니다. This is iPhone X. 이후 11과 12가 출시된 걸 보면 단순 넘버링 상승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죠. 단순한 숫자 노름에 신경 쓰지 않는 애플이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아이폰 12 프로 맥스처럼 이름 뒤에 뭐가 줄줄이 붙어도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왔기 때문이죠. And iPhone 12 Pro Max will begin shipping this Friday. 아이폰의 경우는 넘버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달려왔습니다. 아이폰 X이야 잡스가 원했던 풀스크린 화면에 여러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라 불완전 수인 9을 뛰어넘고 10으로 넘버링을 올렸지만 삼성처럼 갤럭시 S20 10단위를 뛰어넘지는 않았죠. 따라서 이번 버전은 아이폰이라는 이름 뒤에 넘버링 13이 붙은 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디자인 변경. 아이폰의 노치 페이스를 유지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디자인이 변경되어도 될 타이밍이지만 디자인을 전담했던 조나선 이름 참 조나선 아이브가 2년 전 퇴사한 상황에서 외관을 혁신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둥근 아이폰 3GS, 각진 아이폰 4, 5, 둥근 아이폰 6, 7, 8, 10, 11, 다시 각지게 된 12까지 아이폰의 모서리만 둥글렸다 각졌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제 막 각진 아이폰 스타일을 만든 애플이 아이폰 13에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아이맥까지 줄줄이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만 바꿀 리 만무하죠. 따라서 이번에도 각진 마감의 카메라 위치 등 소소한 부분에만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노치 페이스 역시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많이 있을 텐데요. 최소한 이를 위해서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정도는 채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카메라 구멍은 물론 여러가지 센서들도 디스플레이 아래로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번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3의 경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100% 완벽하게 카메라를 가려주지 못하며 결과물 역시 좋지 않기에 애플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페이스 아이디라는 편리한 보안 수단이 언더 디스플레이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애플이 채택하기엔 무리수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노치 역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루머에서는 노치의 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LG의 G 시리즈나 V 시리즈 휴대폰들처럼 상단 노치가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좋지 않기도 하거니와 유출된 디스플레이의 유리 판넬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이폰 나름의 비율을 유지하고 출시될 걸로 보이네요. 카메라의 위치 역시 바뀔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프로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아이폰 13의 경우는 카메라의 위치가 대각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죠. 하지만 이 루머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역시 디자인이 구려 보이기 때문이 가장 큰데
굳이 대각선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프로의 경우 카메라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는 타당해 보입니다. 이미지 센서를 지속적으로 키워온 애플로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 역시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카메라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면 렌즈의 크기 역시 늘어나야 마땅하죠. 따라서 아이폰 13의 카메라의 크기는 외형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충전 방식 변경, 완전한 하나의 덩어리를 추구했던 애플이 3.5 이어폰 단자를 없앴고 이제는 충전 단자까지 없앤다는 루머가 돌았죠. 그래서 맥세이프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아이폰 12에 적용, 보조 액세서리들까지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무선 충전이 만능이 아니기에 주된 충전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단지 5W의 전압으로 느리게 충전됨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기에 충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전력은 무시 못할 수준이죠. 환경에서부터 시작해 프로세서까지 전력 효율성을 엄청나게 따지고 있는 애플에서 이런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더불어 라이트닝 케이블 역시 C타입 단자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만약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보조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C타입 케이블에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5핀 케이블까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요즘엔 보조 배터리도 C타입으로 충전이 되는 기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에 아이폰만 바꿔준다면 C타입 충전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역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발매되었던 에어팟 맥스, 에어팟 프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등이 여전히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굳이 아이폰의 충전 단자 타입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더불어 애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MFI, 즉 Made for iPhone 기능을 통해 연결된 액세서리의 품질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작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C타입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더더욱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애플은 TSMC라는 칩 제조 회사에 1억 개의 A15 칩을 이미 주문했다고 합니다. 매번 넘버링이 올라갈 때마다 많게는 90%, 적게는 30%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애플의 전적들을 살펴볼 때 이번에도 최소한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휴대폰 성능 체감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기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질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마지막 주사율의 변경입니다. 현재 아이폰은 60Hz의 화면 주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120Hz를 지원하기에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화면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만 아직까지 아이폰에는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2에 탑재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나 배터리 효율성 문제로 무산되었죠. 현재는 수많은 유출러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이폰 13에는 반드시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이미 삼성에서 120Hz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LTPO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고 BOE와 LG 역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더불어 Always On 디스플레이의 탑재로 일상생활 중 여러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관리에 민감한 애플로서 이를 실현하려면 아무리 저전력으로 AOD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배터리의 용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AOD의 탑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애플폰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차기 아이폰은 아이폰 13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노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각진 디자인은 역시 유지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카메라 배치 역시 그대로일 것이나 카메라 부분의 크기는 프로에 한해 전체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전 방식은 라이트닝 케이블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 프로세서는 A15 칩이 탑재됩니다. 일곱 번째 주사율은 120Hz로 변경이 됩니다. AOD는
탑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경점들이 루머로 존재하며 실현될지 안 될지 여부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위에 나열한 변경점들만 예측으로 내놓아 봅니다. 과연 12년차 앱 등이의 예측이 얼마나 맞아떨어질까요? 100% 맞게 된다면 저를 애플에 입사시켜 주십시오. 신뢰도 높은 루머들이 나오면 또다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출러들의 이야기로는 9월 14일에 애플의 올해 첫 신제품 공개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콘텐츠는 애플의 초대장 분석입니다. 만약 초대장이 온다면 말이죠.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